온더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조재영 해설위원 모시고 지금 대회 4일째예요. 2주차 4일째. 오늘 이미 이제 대형 잡고 한라가 우승했어요. 남은 마지막 라운드 어떤 점을 보면 좋을지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조재영 해설위원은 이제 연세대 나왔고요. 처음에 이제 아시아리그 한라에서 출발했죠. 네. 대명하고 하이원에서 다 네. 생활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국 선수권 국내 3대 대회 상대 실업부 맞대결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분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게임했는데 첫 주하고 둘째 주 제가 보기에는 좀 틀려 보여요. 모든 팀들이 다. 그래도 첫 주보다는 둘째 주 때가 좀 더 게임이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경기력이나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몸이 풀린 듯한 느낌 많이 받았고요. 경기 자체가 사실 안양에 있을 때보다 오늘 목동에서의 경기가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지금 실전을 안 치렀고 네. 훈련도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안양에서 할 때는 뭔가 좀 빳빳하다는 느낌? 그쵸. 네, 약간 지금 선수들도 지금 스스로도 네. 약간 어색한데? 네?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후유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런 모습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기 수가 많아야 되는 게 사실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이 뛰어난 선수들도 오랜만에 시합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시야가 평상시보다 조금 좁아지기도 하고 어떤 게임의 템포나 이런 부분에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종종 부상당했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게임에 투입됐을 때 원래 가진 기량만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기 템포나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 이게 모든 종목 마찬가지 선수는 게임을 뛰어야지 그럼요. 네. 되는군요. 팀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라가 4연승으로 우승했는데 교장이 쉽게 우승했어요. 네. 세 경기를 별로 이렇게 고전도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위기도 한 번 없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한라의 로스터를 좀 당황했어요. 그쵸. 왜 이렇게 선수가 없지? 라는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수들도 오랜만에 경기니까 이게 게임이 말리기 시작하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라 선수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플랜대로 정말 그거를 딱딱 잘 수행해낸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결과.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는 결코 쉽지 않았다.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수행해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대회를 지금 디펜스 4명으로 뛰고 있는데 디펜스 4명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선수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인원이 정말 적어서 그때 막 10명도 안 돼요. 8명, 9명 그런 인원으로 경기를 뛰었던 경험에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고 지금의 또 최근에는 상무 때 어쨌든 같이 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잘 수행했고 또 선수들이 그걸 잘 인지하고 있다고 코칭 스태프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충분히 포워드 자원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쵸. 오히려 포워드진한테 너네가 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라는 어떤 주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게 한 명도 게으른 선수가 없었어요. 정말 수비를 도와주는데 적극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보면은 오히려 3피어드 마지막까지 체력 떨어지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네. 비결이 뭐 있습니까?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한라 디펜스들이 공격 진영까지 퍽을 몰고 들어가는 경우가 직접 수비 진영에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몇 번 손을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또 상무 때 했다는 그런 부분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우러나오는 어떤 선수들의 임기응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쉬프트 타이밍, 아이스 타이밍을 정말 너무 짧아도 안 돼요. 왜냐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와버리면 다음 선수가 충분히 못 쉬고 들어오거든요. 또 내 차례가 왔기자고 동료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분배가 정말 적절했고 특히나 페널티, 디펜스진에서 페널티가 없던 부분도 고무적이었어요. 무리해서 수비 안 했어요. 그러네요. 네. 포드도 이제 정상적인 숫자보다는 한두 명 적은 건데 네. 포드 이렇게 한라 이번에 게임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뭔가 좀 뒤에 이게 블루라인 쪽에 있는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뭔가 좀 협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보면은 어떤 선수 간의 간격도 좋아서 그러니까 세컨폭 싸움에서 사실 이게 원래 패스기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간격이 넓어져도 돼요. 근데 오늘 게임 같은 경우는 세컨폭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간의 간격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에
반대 패스길이 열렸을 때 디펜스들이 물러나지 않았고 포워드들이 빠른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아기가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토미바퀴처럼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경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성적도 좋았고 명문팀이라는 뭐 자긍심도 있는 것 같고 자부심이 엄청나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알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콜 해주고 네. 자리 잡아주고 맞아요. 이런 걸로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해냈다. 그렇죠. 사실 뭐 포워드도 인원이 뭐 디펜스에 비해서 많은 거지 그렇죠. 10명이라는 숫자로 3피로 내내 그런 왕성한 활동이 쉽지 않은데 딱 탈 때 타고 의미 없이 흘러다니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위치에 가서 거기서 조금 호흡 고르면서 어떤 게임을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복귀할 때 빨리 복귀하고 아이스 타임 길게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포워드진들이 디펜스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 진영을 진입할 때 내가 혼자서 무리한 개인 플레이로 인해서 역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공격하는 자가 좀 쉬면서 올라가야지 하는데 다시 백체 다시 백해야 되고 다시 수비 당하면 힘든데 그런 거 없이 좀 정말 자꾸 안에 넣고 안정적으로 체인지 시킬 수 있고 흐름을 끊기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한라가 좋은 결과 얻은 건 제 생각에 한라성 메탈튼 군이 온 이후로 뭐 워낙 정말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대표팀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자 이제 황현호 우리 골리가 더 경기 경험이 없이 갑자기 나서면은 좀 그런 게 이제 골리라는 포지션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대회 황현호 선수 굉장히 안정된 모습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동기신가요 혹시? 네, 저랑 일단 동기. 뭐 엄청 어렸을 때부터 오래 봤어요. 기억을 잘해. 네, 오래 봤어요. 근데 황현호 골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메탈튼이라는 정말 큰 산이 앞에 있기 때문에 늘 경기를 준비해야 되고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저도 제가 선수 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간혹가다 기회가 주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프로라면 보여야 될 어떤 프로로서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그 긴 시간을 멜타튼 골리가 활약한 그 긴 시간만큼 황현호 선수도 정말 그 뒤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스스로 아마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활약 보여줘서 뭐 동기로서도 기쁘고요. 정신적으로 강인한 것 같아요, 선수가.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예쁜 상이잖아요. 예쁜 상이에요? 네. 되게 곱상하게 생겼는데 아닌가? 곱상하진 않아요. 약간 보면은 약간 공부 잘하게 생겼어, 제가 보기에. 네,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지금, 결혼, 결혼의 효과네요, 그래서. 복이 이렇게 굴러와서 지금 그렇게도 게임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대명 얘기 한번 해보죠, 대명. 특이한 점은 벤치의 부재. 케빈 콘스탄테인 감독이 지금 현재 머물러 계시면서 연락을 하신다고 그래요. 원거리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도움 주신다는데 오랫동안 플레이어로 또 코치로 있었던 김범진 코치가 대행으로 벤치에 서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게 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런 사령탑의 부재. 아무래도 선수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각자의 책임감 또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프로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는 건 맞죠. 근데 아무래도 사실 감독이 없다 보면은 조금씩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진 코치 좀 약간 특유의 좀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조금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잡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감독이 온다 안 온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팀으로서 다져지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명이. 김범진 코치가 이런 코로나의 특성으로 그죠? 근데 대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양 때 경기보다는 골을 비록 더 허용하긴 했어도 오늘 한라전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사실 안양에서의 경기를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많이 일방적으로 좀 많이 맞았죠. 그쵸.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좀 약간 이게 오고 가고가 있어 주고받고가 있어야 돼 핑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그걸 잘 버틴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 피리어드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선수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감독의 부재 상황에서 김범준 코치가 지금 팀에 필요한 어떤 극약 처방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효과를 냈어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움직임은 좋았고 다만 실점을 많이 허용했을 뿐인 거고. 진행하면서 그런 거는 충분히 좀 이렇게 변화하고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도 점점 더 선수들이 좀 더 특히 어린 선수들
갓 데뷔한 루키 선수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한다면 사실 지금도 이게 해설을 하면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 경기 템포나 어떤 판단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루키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적응하면 자신들이 가진 걸 더 많이 꺼내 보일 수 있겠죠. 자, 하이원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한라 대명과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맞상대해서 뭐 이긴다 이런 말을 못 하겠다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대회를 치면서 네. 그다음에 팀의 어떤 모토를 세우겠다, 방향을 제시하고 네, 뭐 팀을 한번 만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이원의 이번 대회? 사실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이원이 잘했어요. 근데 하이원 같은 선수들은 보면 진짜 아까 뭐 대명은 앞으로도 루키 선수 발전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이원 선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인 레벨의 실업 무대에 발조차 담가보지 않은 선수들이 태반이거든요. 몇몇만 발을 좀 담가본 거지. 근데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런 한라나 대명과 경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저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성장하고 하이원의 방향성을 잡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 이어진다면 하이원도 분명 발전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분명 어차피 질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게 대학교 때 살짝 배운 얘기인데 질 때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그리고 플레이를 어떤 상대방과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어떤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보는 관중들에게 정말 이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발버둥치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런 플레이를 보다 보면 사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좀 응원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이원이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또 지금 감독 코치분들도 나이도 어리고 좀 계속 발전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 2, 3년 지나면은 충분히 자웅을 한번 겨뤄보지 않을까. 자, 이제 고향에서 다음 주에도 이제 경기는 하죠. 하이원과 대명, 그리고 하이원과 한라. 네. 이렇게 경기 준비가 돼 있는데, 자, 뭐 어떤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리가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먼저 하이원 대명. 하이원 대명. 일단은 하이원 입장에서 대명 잡으면은 꼴찌, 그러니까 뭐 3위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 좀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샴페인이지, 샴페인. 네. 재창단하는 거 외쳤음. 또 이번에 했을 때 뭐 막상 해보니까 뭐 우리가 이게 좀 자꾸 실점을 허용해서 또 우리 페널티 하이원 입장에서 반대로 또 페널티가 많았으니까 분명 보완해서 나올 거고 대명 입장에서 오늘 조금 한라한테 지면서 좀 사기가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원을 또 상대로 어설픈 모습 보이면은 분명 잡힐 수 있거든요. 아, 그건 대명으로서도 참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간의 어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 플레이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누가 더 자신들의 실수를 줄여나가는지 또 누가 더 도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라 하이원. 한라 선수들의 어떤 정말 교과서로 삼아도 될 만한 좋은 플레이들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고요. 또 그런 한라를 상대로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정말 맞상대를 하는지 그 패기 넘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몸싸움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한라는 그 점에서 이제 날아오는 낙엽도 피해야. 그렇죠. 괜히 다치면 안 되거든요. 11월 대회도 있고 지금. 지금까지 언더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조재영 해설위원 모시고 여태까지의 전국 선수권 또 진행 상황, 마지막 3주차 경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